2023년 7월달 인천시 교육청 공통사전문항 9번부터 시작을 하죠.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더라. 실근의 곱이. 자, 일단 이 좌변에 있는 이 방정식은 x의 n제곱 빼기 8이 사실은 2의 세제곱이죠. 그 다음 또 x의 n제곱 마이너스 2루트인데 2루트이면 2의 2분의 3제곱. 그 다음에 x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플러스 2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x의 n제곱이라고 한 녀석이 2의 세제곱이거나 2의 2분의 세제곱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2의 2분의 세제곱이거나, 자, 이 방식을 만족하는 경우인데 만약에 n이 짝수면요, 자, 그런 경우면 양수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오겠죠. 얘도 양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두 개가 나올 거고, 근데 얘는 음수니까 실근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전체 실근은 총 4개가 될 것이고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4개를 다 곱하면 음수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아닐 거다 이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n이 홀수가 분명하고, 자, n이 홀수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은 2의 n분의 3제곱일 거고, 얘는 2의 2n분의 3제곱일 거고, 이 녀석은 마이너스 2의 2n분의 3제곱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을 모두 다 곱할 거단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요 녀석이 n분의 6제곱이니까 2n분의 6제곱이니까 2n분의 6 더하기 3 더하기 3 해서 얘가 얼마입니까? 10이죠? 그러면은 n분의 6이 나옵니다. 자, 이 값이 마이너스 4가 되고 싶어요. 즉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 싶어요. 그럼 n이 얼마면 돼? 3이면 되겠다가 되는 거죠. 10번이요. 자, 0부터 2파이 미만입니다. 이 곡선과 y꼴 2가 만나는 점인데 선생님이 절대값이 있는 경우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절대값 4 sin 3x 더하기 2가 2가 되는 경우인데, 이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 차라리 우변 상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sin 3x가 얼마면 되니? 2가 넘어갈 땐 0이니까 0이 되거나 혹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sin 3x면 지금 정의역이 0부터 2파이까지이기 때문에 2파이까지 범위에서 몇 개가 그려집니까? 하면은 3개가 그려진다. 3개가. 0은 포함이 되고, 한 번 오르락 내리락, 두 번 오르락 내리락이고, 3번 오르락 내리락은 맞는데, 마지막에 2파이가 포함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게 조금 이제 기분 나쁘게 사악한 거죠. 2파이가 포함이 안 됩니다. 자, 이 곡선이랑 y꼴 0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오고요. y꼴 마이너스 1과 만나는 교점은 하나, 둘, 3개가 나옵니다. 이 2파이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총 실근의 개수는 9개가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자,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속에 들어있는 x의 부호가 반대고 합이 일정하다니까 이 점대칭이죠. 대칭점의 좌표는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략적인 개형의 그림이, 이 함수는 1,0이라고 하는 x축의 점은 반드시 통과하고 이 점에 대한 점대칭 그래프이다. 자, 두 번째 이거. 얘는 지금 f3-f-1이죠. 그런데 3하고 마이너스 1이 딱 중점이 정확하게 1입니다. 즉, x좌표가 3일 때 함수값하고 x좌표가 마이너스 1 함수값은 무조건 0에 대한 대칭이 돼야 되는데 이 둘의 차이가 10이다. 그럼 이 점 좌표가 3,6이라는 얘기잖아.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세 점을 모두 지나는 3차 함수이므로 대충 생긴 것이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자, 이건데 이제 얘를 수식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이 세 점이 모두 3차 함수 위의 점이면서 일직선 위에 있죠. 그럼 이 세 점을 모두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한 다음 빼버리면 되잖냐 이거지. 자, 이 직선은 현재 1,0과 3,6을 통과하니까 기울기가 얼마니 하면은 기울기가 3이죠. 3. 그리고 1,0을 통과하니까 이겁니다. 자, 따라서 이 직선하고 fx랑 곡선이 마이너스 1, 0, 3에서, 마이너스 1, 1, 3에서 만나니까 fx에다가 3x 마이너스 3을 빼면은 어떤 수식이 나오겠냐?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 하나,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 하나, x 마이너스 3이라는 인수 하나, 그리고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을 넘겨주면은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여기에 4만 대입을 하면 뭐 값이 나올 겁니다. 그죠? 24가 나옵니다. 답이 1번입니다. 12번이요. 모든 항이 정수이고 공차가 양수군요. 그럼 어쨌거나 모든 항은 다 정수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보니까 이 합입니다. 이게 지금 적어보면 S의 2m 더하기 1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0보다 작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가로축을 n축으로 잡으면 세로축을 sn축으로 잡았을 때 항상 2차함수 형태의 그림이 나오게 되고요. 공차가 양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래로 볼록인데 지금 음의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추항이 음수이면서 대략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야만 말이 된단 말이죠. 2차함수 형태고, 그죠? 근데 지금 2m 더하기 1항까지 합이 음수다라는 것은 여기 어딘가 2m 더하기 1이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물론 2m 더하기 2가 양인지 음인지는 모릅니다. 사실은 그건 모르는데 문제의 특성상 2m 더하기 2는 이 오른쪽에 있거나 뭐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요 놈의 2차함수니까 여기가 0이고 2m 더하기 1까지가 항상 음수다 그러면은 이 놈하고 0의 중점이 m 더하기 2분의 1인데 그게 여기쯤 어딘가 있다는 얘기야. 대칭축보다 여기, 그지? 그래서 n번째 해당되는 녀석은 이거보다 더 왼쪽이니까 여기쯤 어딘가 m이 있을 거이고요. 예. 그 다음에 m 더하기 1이면은 그 값이 대칭축하고 똑같거나 그러니까 요 녀석하고 요 점하고 같아지면은 이놈이 m 더하기 1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면 약간 더 오른쪽에 있거나 근데 뭐 일단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m 더하기가 이거보다 더 오른쪽에 있고 자 이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높이가 지금 sm입니다. 여기는 sm 더하기 1이고 여기가 sm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인데 자 이런 식으로 한 이유는요. 여기가 SM이면 SM까지는 계속해서 감소를 하니까 그 바로 앞에 SM-1보다 SM이 더 작다는 얘기는 이 녀석이 음수란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높이보다 이 높이가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것도 음수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보다는 얘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녀석은 양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유추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을 나중에 절대값을 풀려면 소개값이 양인지 음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림을 보고서 판단해 본 결과 얘는 음수고 얘도 음수고 얘도 양수구나. 그렇죠? 그러면 자 이제 나식에다가 숫자를 대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차가 지금 m이기 때문에 첫째 항을 알파라고 하면은 am은 알파 더하기 5의 m-1이고 그 다음에는 알파 더하기 5m이고 그 다음에는 알파 더하기 5의 m 플러스 1이 되는 이런 형태인데 이게 13보다 작다고 선생님이 그림으로 판단해 본 결과 얘는 음수고 얘도 음수인데 얘는 양수단 말이지. 그래서 절대값을 풀면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m 더하기 5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m이고 알파 더하기 5m 더하기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알파 하나 없어지고요 5m도 하나 없어지고요 그럼 남는 것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m에 더하기 10이 남게 되는데 이 값이 13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이제 구하시오가 m이니까 m을 기준으로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마이너스 5m이 넘어가면 이쪽으로 될 거고요 13이 넘으면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제 m이라고 한 녀석은 마이너스 뭡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5분의 알파 빼기 5분의 3 0.6보다는 크다 뭐 이거죠. 그죠? 자 요 놈이 일단 나식에서 얻을 수 있는 부등식이고 요 놈도 있습니다. 요 놈. 자 이 녀석은 21항이니까 알파 더하기 5 곱하기 20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0이잖아. 100 그지? 그러면 알파 더하기 100이 29보다 작고 마이너스 24보다 커요. 이거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7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76보다는 크다. 그죠?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마이너스 5분의 알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마이너스 5분의 알파는 마이너스 5를 나눴을 때 마이너스 15.2보다는 작고 이런 게 약간 좀 거시기해요. 14.2보다는 크단가요? 이렇게 됩니까? 자, 이런 관계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가 되면은, 여기 있는 이 값이, m은 지금 뭐, 당연히 자연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요덩이 있잖아요, 요덩이. 요덩이는 양수였잖아요. 얘는 음수고. 그러면, 알파 더하기 5m은 0보다 작은데, 근데, 알파 더하기 5m 플러스 5는 0보다 크다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부등식 중에서 요 녀석을 적어보면 이게 m이 뭐보다 작니? 마이너스 5분의 알파보다 작다죠. 그래서 요 범위 이렇게 들어가면 돼, 이렇게. 자, 이런 식이 되는데, 현재 지금 알파는 첫째 항이고, 모든 항이 정수기 때문에, 이 범위에 들어가는 정수는 알파의 후보로 나올 수 있는 값들이, 마이너스 75부터, 마이너스 74, 마이너스 73, 마이너스 72 이렇게 4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 중에 적당한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고는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근데 얘가 14점 얼마 얼마 15점 얼마 얼마고 그 사이에 지금 현재 얘는 이제 0.6을 더 뺀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적당한 이제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그러면 알파가 만약에 마이너스 75라면 이게 마이너스 75라면 여기에 마이너스 75가 들어갈 거니까 이 우변이 15가 될 거고요. m은 15에다가 0.6을 뺀 거니까 14.4가 되겠죠. 이 범위에 들어가는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알파가 마이너스 75일 때 값인데 이게 안 돼요.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73은 되려나? 자, 마이너스 74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15점 얼마 얼마보다 약간 작은 14점 얼마가 되죠. 14.8 되죠. 그죠? 이렇게. 여기는 거기다 0.6 빼니까 14.2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자연수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것도 안 됩니다. 조금 더 가보죠. 자, 알파가 마이너스 73이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73이면. 그러면 얘는 14.6이 되고, 여기는 14.0이 되는 거. 이것도 안 되네요. 조금 더 가봅시다. 알파가 마이너스 72면요. 그러면 14.4가 되고, 얘는 13.8이 되는군요. 자, 이 자리에 들어가는 자연수는 존재합니다. 14가 되는군요. 질문의 내용은 어차피 자연수 m을 구하시니까 그냥 14로 끝나는 겁니다. 첫째 항까지 물어봤으면 좀 더 나았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12번이 아니었겠죠. 그죠?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 주어진 정보가 AFC 각이군요. AFC 각이면 이 각입니까? 이 각?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은 코사인 세타가 10분의 루트 10. 뭐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거는 분모를 루트 10으로 바꾸죠. 그냥 루트 10분의 3, 얘는 루트 10분의 1. 이 시 길이가 10, 여기 10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평행사변입니다. 평행사변형. 일단 기본적으로 각을 찾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요. 여기 있는 이 직선과 여기 있는 이 직선이 서로 평행하니까 당연히 이 각의 크기하고 이 각의 크기는 같을 거고요. 그죠? 뭐 그런 조건들은 뭐 당연히 통과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러면은 각을 먼저 찾는 것이 원칙이군요. 각을 찾아야 된다. 각을. 그게 가장 기본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시 길이가 지금 1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CDE면 이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에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나는 이 각의 크기를 찾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각을 알파라고 하면은 사인 알파분의 10이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 10루트이랑 똑같다. 그럼 사인 알파가 루트 2분의 1이구나. 여기가 4분의 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점을 찾았고요. 그러면 얘를 이용을 해서 각을 막 구해보도록 하죠. 여기가 4분의 파이면 당연히 여기도 4분의 파입니다. 평행사변형이니까. 자, 그 다음 현재 여기가 4분의 파이고 이쪽이 4분의 파이, 이것도 4분의 파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직각이군요. 그러면은 이쪽도 4분의 파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각의 크기는 뭐가 됩니까? 이게 세 개 합쳐가지고 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각의 크기는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군요. 그럼 이 각은요? 직각에다 빼면 될 거 아니야?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인가요?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럼 막곡지각은 이것도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될 거고, 아까 얘가 4분의 파이고 있었다니까 여기는 그럼 뭐가 되죠?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나요? 이렇게? 오케이. 자, 뭐 대충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요놈의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이변 길이를 x라고 하면은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x가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 10루트 2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똑같잖아 이거. 그리고 아까 사인 세타가 얼마였었죠? 루트 10분의 3이었습니다. 그래서 10루트 2 곱하기 루트 10분의 3을 하면은, 그럼 요는 약분치면 루트 10이고, 그러면 6루트 2가 나오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x 6루트 2가 아니고 6루트 5가 나오죠. 그죠? 6루트 5. 이 길이가 6루트 5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되셨죠? 그죠? 그 다음. 자, 내친 김에 이변 길이도 구해봅시다. CD 길이. CD 길이는 지금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요 녀석이라서 사인 법칙을 계속 쓰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죠. CD 길이를 y라고 하면은, 이건 지워버릴게요. 코사인 법칙에서 10의 제곱은 y제곱 더하기 6루트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y 곱하기 6루트 5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 루트 2분의 1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요 녀석이 약간 좀 귀찮은 방식이긴 한데 뭐 이거 했다고 칩시다. 그냥 이 y 값이 2루트 10이 나온답니다.
2차 방식이 나와서 약간 귀찮기는 해요. 자, 아무튼 이변 길이까지 찾았습니다.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가 보죠. 얘는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이변 길이가 2루트 10이면 이쪽 길이도 당연히 2루트 10입니다. AB 길이도. 이 길이가 2루트 10이고요. 아까 이 삼각형 ABE가 직각이 등변 삼각형이 있지, 그지? 예,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가 돼? 하면 2루트 5가 됩니다. 당연히 이 길이도 2루트 5가 되죠. 그래서 얘네 둘이는 찾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자, 여기 있는 BEF라는 삼각형 하고요. 이쪽에 있는 DEC라는 삼각형이 서로 어떤 관계다? 닮은 삼각형이다. 닮은 삼각형. 그쵸? 닮은 삼각형이니까. 근데 변 중에서 2루트 5고 얘는 6루트 5인 거라. 몇 대 몇으로 닮았니? 1대 3으로 닮았구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BF 길이하고 CD 길이의 B도 1대 3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BF 길이는 자동적으로 3분의 2루트 10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AF 길이는 3분의 4루트 10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이가 10이니까 이 길이는 당연히 얼마가 돼? 3분의 1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삼각형 AF의 넓이를 구하시는데 이변 길이 3분의 4루트 10, 이변 길이는 3분의 10, 끼인 각의 사인 값도 아니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루트 10 곱하기 3분의 10 곱하기 사인 세타 루트 10분의 3 이걸 다 곱하면 되는 거죠. 루트 10, 루트 10 약분 칠 거고 3, 3 약분 치고 2, 2 약분 치면은 얼마가 남습니까? 3분의 20인가요? 이런 답이 나와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14번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고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하고 0일 때 함수값이 똑같은 3차 함수 fx인데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는 x축 대칭 이동을 시키고 그 외의 범위는 건들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으니까 대충 한번 그려봅시다. 대충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요. x좌표가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하고 x좌표가 0일 때 함수값이 똑같은 요 두 개가 높이가 똑같은 그런 형태라고 치면은 자, gx 그래프는요. 마이너스 3부터 0 미만까지는 x축 대칭 이동이니까 이 마이너스 3보다 왼쪽하고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얘는 건들지 않습니다. 이건 건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놈의 높이를 편의상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그러면은 m이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몰라요. 그죠? 모르는데 분명히 m이 0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m이 0 돼버리면 대칭 이동을 시켜도 이 함수가 연속일 거 아니야. 그럼 연속하고 곱해서 불연속이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m이 0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m이 일단 양수라고 가정하고 그려보도록 하죠. 대충 x축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요. 그럼 마이너스 3과 0 사이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겠냐? 요 곡선이 그대로 대칭 이동을 해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는 이 점 찍히고 이 점 내려와서 이 점 찍히고 대충 이렇게 생겨먹은 그림. 그지? 여기는 그럼 높이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이게 지금 gx 그래프 개형일 겁니다. 물론 지금 마이너스 3과 0의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바뀌긴 하겠지만요. 자, 그랬을 때 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기억 조건이면은 gx에다가 gx-3을 곱하면 0일 때 연속이 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gx 그래프면은 자, 요 놈을 그대로 하나를 복사를 한번 해보죠. 그냥 복사해서 옆에다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평행이동을 시켜서 자, 얘가 g에 x-3이죠. x방울 3만큼 이동시켰으니까 이 점 좌표가 뭐가 돼야 하면 0 될 거고 이 점 좌표 3이 될 거 아니야. 이런 그림일 거라고요. 그러면 이 둘을 서로 곱했습니다. 곱하면 0일 때 연속이냐 라고 했으니까 좌극한 마이너스 m이고 우극한 자극한 m이고 그럼 두 개 서로 곱한 놈의 자극함은 마이너스 m 곱하기 m이고 우극한은 m하고 마이너스 m이단 말이야. 그럼 m 곱하기 마이너스 m이 우극한이고 함수값은 m이고 마이너스 m이거든. 이거랑 함수값이 똑같네? 자, 같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gx에 gx-3을 곱한 녀석은 0일 때 연속인 건 분명합니다. 이건 참입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이 이 조건인데요. 둘이 서로 곱해서 불연속이 되는 녀석이 한 개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림에서 x좌표가 0인 점일 때는 확실히 연속이 맞잖아요. 두 개 곱하면. 그럼 불연속이 나올 수 있는 점은 마이너스 3 아니면 3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gx하고 gx-3을 곱해서 나올 수 있는 불연속이 가능한 점은 마이너스 3 또는 3밖에 없는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연속이다 이거야 지금. 한 녀석이 불연속이라 했으니까 그치? 자,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마이너스 3일 때 이 녀석이 연속이 되려면 이 평행이동 시킨 녀석이 마이너스 3일 때 0이 돼야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 이 문제의 조건은 K가 불론속인 녀석이라고 했으니까 K가 만약에 3인 경우가 되려면 이 점에서 불론속이 된다는 것은 마이너스 3일 때 연속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마이너스 3일 때 얘는 확실히 불론속이니까 이 녀석이 0이 되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집어서 0 된다는 것은 원래 fx가 마이너스 6 집어서 0이 된다 이 얘기니까 이 경우는 f의 마이너스 6이 0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k가 마이너스 3이에요. 여기서 불연속이에요. 그러면 3일 때 연속이 된다는 얘기죠. 3일 때 연속이 되려면 얘는 지금 여기가 3이 아니죠. 자, 여기가 3이 아니고 어딘가 뭐 이쪽이 0이니까 이 녀석은 3일 때 확실히 불연속이니까 얘가 지금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아니라 대충 뭐 있다고 생겨가지고는 3일 때 0이 되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F3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니은 조건에서 F-6이거나 F3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된다. 나머지 하나는 0이 되면 안 되고요. 한 점에서 불연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가 0인 건 분명하다. 그래서 두 개 곱하면 0이다. 그럼 맞습니다. 니은도 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귿이 요 곱한 녀석이 불연속이 되는 게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일 때 불연속이라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3일 때 불연속이라는 얘기는 F3이 얼마란 얘기입니까?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fx가 3,0을 통과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fx가 0이 되는 실근의 원소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되고 싶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fx는 현재 그림의 모양이 3차함수 형태고요. f3이 0인 건 분명하고요.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하고 0일 때 함수값이 똑같은 것도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3,0을 통과하는 건 분명한데 이제 문제가 좀 생겼네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3일 때 0이 되는 녀석이 만약에 x축하고 접하는 그림이 나와서 3일 때 중근을 갖는 그런 케이스가 돼버리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실근은요 3하고 요 실근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3이 비록 중근이어도 3을 한 번만 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좀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이긴 한데 어쨌든 만약에 fx가 지금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라면은 이 집합의 원소는 알파하고 3밖에 없다는 거죠. 3이 두 번 적으면 안 됩니다. 이게 실근에는 3이 중근이지만 집합의 원소에는 3이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원소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알파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점 좌표가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럼 fx는 x 더하기 4라는 인수가 하나고 x-3이라는 인수가 두 개가 되는 이런 형태의 함수인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 마이너스 3하고 0일 때 함수값이 같은지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야. f-3이면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1 곱하기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니까 36이고 f0이면 4 곱하기 9가 되어서 이것도 36. 맞네요. 그죠? 이 그림이 딱 성립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g의 마이너스 1이면은 이 부분을 x축 대칭 이동시켜서 이렇게 만든 그래프가 gx 그래프였으니까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라고 하면 이 높이인데 이게 결국은 f의 마이너스 1에다가 부호 반대친 거잖아요. 그래서 g의 마이너스 1은 f의 마이너스 1에다가 부호 반대친 값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5 곱하기 아니죠. 3 곱하기 16 해서 48입니다. 이 높이가 48입니다. 48. 그럼 g의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48이니까 맞죠. 그죠? 이 경우는 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경우 만약에 얘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이 3,0을 통과하는 건 맞는데 다른 실근은 어떻게 갖는 이런 케이스라면 자, 이러면은 이제 또 알파하고 베타하고 이렇게 되어서 실근이 3개가 나온단 말이죠. 아니면은 얘가 실근이 어쨌든 자 이런 경우의 그림이라면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하고 0일 때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식이면은 지금 알파하고 베타하고 3을 더해서 그 합이 마이너스 1이다. 3을 더해서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구나. 이건 알겠고요. 그죠? 근데 이게 좀 조금 식이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 녀석은 좀 다르게 좀 풀게요. 아까 이 높이를 m이로 잡았으니까 이 점인데 이 점 좌표를 일단 뭐 l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fx는 y = m 직선이랑 마이너스 3에서 만나고 0에서 만나고 x-l이 있고 더하기 m이 되는 뭐 이런 형태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지금 이제 3을 대입했을 때 반드시 0이 돼야 된다. f3이 0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3 집어넣으면은 6 곱하기 3 18 곱하기 3-l 더하기 m이 0이니까
m은 18에 L-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18 곱하기 L-3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경우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케이스니까 이 방정식이 전개를 했을 때, 이게 여기서 조금 들었습니다. x 세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L 빼기 3의 x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L의 x가 나오고요. 더하기 m이 상수항이 지금 18의 L-3이죠. 이겁니다. 얘는 지금 3이라는 실근을 갖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써서 3으로 지금 뭔가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세 실근이 알파, 3, 베타인데 세 실근의 총합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죠. 1이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야. 그럼 L은 얼마가 되니? L은 2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점좌표가 이제 2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L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은 이 방정식은 x 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18 이런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x-3이라는 인수를 끄집어내고 조립제법을 써서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3이라는 실근은 확실히 같지만 나머지 2차식이 이 놈이 지금 상수항이 상당히 크죠? 판별식이 짝수 판별식이 2의 제곱 마이너스 4A실에 보면 음수가 나온단 말이야. 이게 0이 되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근은 3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시당초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케이스가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국 되는 것은 중근일 때 아까 이거 말고는 되는 게 없었다 이거죠. 여기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그죠? 그래서 D것도 참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생각하기가. 자, 15번 또 나열형 수열이 나왔습니다. 첫째 항이 300보다 작아야 되고요. 모든 항은 자연수가 돼야 되고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할 때라고 했으니까 로그 3의 an이 자연수란 것은 an이 3의 자연수 제곱이 될 때란 뜻입니다. 뭐 이런 숫자들은 뭐 몇 개 없죠. 3, 그 다음에 9, 27, 81, 243 뭐 이런 건데, 일단 지금 보니까 이 4항부터 7항까지 합은 40이고 첫째 항은 300보다 작아요. 뭐 이런 조건들이 있는 걸로 보아 여기 4항에서 7항 사이가 먼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A4, A5, A6, A7에 과연 3의 거듭제곱이 들어가느냐? 이제 이건데, 합이 40이니까 일단 80은 안 될 거고, 이것도 안 됩니다. 이 들어가면 무조건 40보다 크다가 되죠. 그래서, 아무리 크답자 27이 이제 첫 번째 후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3의 거듭제곱이 포함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게 27이면, 그 다음 항은 9고, 그 다음 항은 3이고, 그 다음 항은 1이 되어서, 시그마 K가 4부터 7까지의 합은 딱 요 경우가 지금 정확하게 40이 되죠. 그래서 OK가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항이 27이면 딱 되겠구나. 그럼 그 앞에 이제 세 번째 항,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을 찾을 거인데, 자, 세 번째 항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3의 거듭제곱이 되어서 81이어서 3을 나눠서 27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의 거듭제곱이 아니면 6을 더해서 27이 되는 경우, 즉 21이 나올 수도 있다가 되는 거죠. 그 경우가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거 일단 좀 크게 좀 그려보죠. 자, 그 다음에 81로 나가게 되면은 그 앞에 숫자가 243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6이 더해져서 75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1의 경우라면은 그 앞에 숫자가 3의 배수 해가지고는 63? 근데 이거는 3의 거듭제곱 형태가 아니니까 3으로 나눠서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 안 되고, 그럼 되는 거는 6이 더해져서 21이 되는 15가 되겠군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앞으로 가봅시다. 243이면은 여기다 3이 곱해진 3의 거듭제곱 형태였으면은 여기다 3을 곱해서 700 얼마인데 이건 안 되죠, 그죠? 아까 300보다 작아야 되니까. 걔는 안 되고 6이 더해져서 243이 되는 숫자 237이 있네요. 요 녀석 가능하군요. 그 다음에 3을 곱해봤자 3의 거듭제곱은 아니니까 이 녀석도 6이 더해져서 75가 되는 숫자 69가 됩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6이 더해져서 9가 되는 케이스인데, 이거는 3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D항이 15가 안 되고 3이 돼야 되거든요. 이 경우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4항에서 6항 사이에 3의 거듭제곱이 포함되는 케이스는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첫째 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 말고요, 만약에 27이 아니라 A4가 9였다 그러면 이 3되고 1 되겠죠. 그러면 7항은 자동적으로 6이 더해져서 7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더해봤자 40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3이고 1이고 7이면요 그 다음 숫자는 13이 되겠죠. 이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3의 거듭제곱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케이스는 이 경우밖에 없구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3의 거듭제곱이 안 들어가는 경우일 거고요. 그런 경우라면은 네 번째 항이 알파면 3의 거듭제곱이 아니니까 이건 알파 더하기 6이고, 이것도 3의 거듭제곱이 아닐 테니까 알파 더하기 12, 알파 더하기 18이 되는 거죠. 공차가 지금 6이니까, 그죠? 그럼 자, 이렇게 4개 다 더하면 4알파 더하기 36인데 이 값이 40이 돼야 되거든? 그럼 알파가 1이 되는 경우밖에 없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1이고 7이고 13이고 19가 되어서 합이 40이 되는 이런 케이스였구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라면 이제 역으로 이제 더 가보죠. 앞에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에다가 3이 곱해져서 그러니까 3을 곱해서 3이 되거나 아니면 6을 더해서 1이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면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이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3밖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앞에 항이면은 3을 나눠서 3이 되니까 9가 되거나 아니면 6을 더해서 마이너스 3이, 이거 안 되죠, 그죠? 그래서 9밖에 안 되고요. 얘 앞에 녀석은 27이 되거나 아니면 6을 더해서 3이 되거나 이렇게 될 텐데, 자, 이 두 개 중에서 이 녀석은 안 됩니다. 이게 만약 3이면 그 다음 항이 9가 아니라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놈은 안 되고 되는 게 이거밖에 없군요, 이렇게. 자, 그래서 가능한 첫째 항은 237, 69, 27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거 다 더해야 되는데 숫자 좀 거지 같네. 7, 9 1의 자릿수가 6이고 3이고 1의 자릿수가 3 되는 숫자가 요 놈이 있네요, 그죠? 답이 4번이겠죠 아마. 자, 20번 보겠습니다. 실수 t에 대해서 이 곡선이 있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습니다. 근데 곡선은 다행스럽게 그림이 있네요. 자, 이 그래프 두 개가 만나는 점이 4개입니다. 4개. 그리고 그 4개의 점 중에 가장 큰 점하고 가장 작은 점 사이 x좌표 차이가 5예요. 그러면 이제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대략 뭐 이렇게 생겨 먹어서, 이런 식으로 생겨 먹으면은 교점이 이제 하나, 둘, 세 개, 4개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점이 이제 x1이고 이 점이 x4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원래 이 곡선 중에서 이 절대값 그래프가 있는 그런 함수니까 여기 있는 이 구간, 바깥쪽 구간에서의 부분은 이 소개값이 양수일 때죠.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x라는 이런 곡선일 텐데, 이 녀석이랑 마이너스 x 더하기 t랑 만나는 교점입니다.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이게 t 더하기 3하고 만나는 이 2차 방식의 두 실근이 x1하고 x4라는 얘기고, 그 둘의 x좌표 차이가 5다 뭐 이거니까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그래프가 뭐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점이 이제 x1이고 이게 x4라는 얘기인데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지금 5다 이런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지금 어차피 2분의 1의 대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1에서 좌우로 5만큼 차이 나니까 이쪽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5, 이쪽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값은 3일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런 그림이겠죠. 그래서 x4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딱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t의 값은 여기가 만약 3을 집어넣을 때 값이 성립해야 되니까 좌변은 6이고 우변은 t 더하기 3이고 그래서 t가 3이군요. t가. 그렇죠? 자, 그래서 t가 3인 경우라면은 이제 x절편이 3인 그런 직선이므로 사실은 이제 이 그림에서 요 점이 지금 3이거든요. x축하고 만난 점. 그 다음에 y축하고 만난 점 여기도 3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이구나. 이런 직선이구나. 그치? 자, 여기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 질문의 내용이 이 이차함수 접은 그래프하고 이 직선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x3에서 x4까지야. 여기가 지금 x3이 지금 0인 거고 x4가 3인 거죠. 이 부분 넓이를 구하라 이건데, 자, 그런데 보니 이 곡선이 지금 루트 3을 연결해서 왼쪽하고 오른쪽이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루트 3보다 왼쪽에 있는 이 함수의 식은요, 소개값이 이제 음수가 되는 경우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 빼기 2x 이거고, 오른쪽 식은 이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하시오 하는 녀석은 0부터 루트 3까지는 이 직선에다가 이 곡선을 빼서 이 직선이 아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직선이죠, 그죠? 이놈에다 이놈을 뺍니다. 그럼 x제곱에 더하기 x고 마이너스 3인가요?
이런 녀석이 나올 거고요. 아니죠. 3이 없어지는군요. 참고죠. x제곱이 더하기 x dx고 더하기 루트 3부터 3까지는 이 직선에다가 이 곡선을 빼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x고 더하기 6이 되는군요. 자, 적분 구간이 이제 루트라서 조금 뭐 계산이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만 뭐 이거 계산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 하면 2분의 27 빼기 4루트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P가 2분의 27이고 Q가 4입니다. 이 둘을 서로 곱하시오니까 정답은 54가 되는 거죠. 자, 21번입니다. 이제는 거의 21번 자리에 지수 함수 혹은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고정이 된 것 같네요. 준킬러로서.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요즘 추세가 지수 또는 로그 함수 하나와 직선이 나옵니다. 직선이. 이렇게. 그러면 지수함수하고 직선의 방식 백날 연립을 해봤자 교점의 좌표를 수식으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하적인 성질을 이용을 해서 교점의 좌표를 찾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요즘 보면은. 자, 아무튼 y = 3x라는 직선하고 만난 두 점이 ab입니다. 이 ab점의 좌표를 둘 다 구하면 m과 n의 값도 구할 수 있는 거죠. 미지수가 두 개고 시계 값이 두 개니까. 이제 ab 좌표를 구해야 되겠는데 일단 이 3x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직선인 건 확실하네요. 그리고 뭐 y좌표가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자, 그 다음 선분 CA인데 직선 CA가 5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 D다 이거야. 5대 3 외분점입니다. 5대 3 외분점. 자, 이 말은 C에서 간격이 5칸, A에서 간격이 3칸이다 이런 얘기니까 A하고 C 사이를 총 2등분을 하고요. 그 다음 A하고 D 사이는 3등분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2대 3 내분점이 A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점이 이 간격에다 등분을 한 이유는요. 좌표를 설정하기 위해서예요. A점의 X좌표는 여기가 A이고 여기가 2A라고 잡으면 되고 그럼 이 점 좌표는 5A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5등분의 효과가 있으니까. Y좌표는 연속을 B라고 하면 이게 2B가 되고 여기는 3B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5B가 됩니다. 0,5B. 그래서 아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이놈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리고 당연히 2A, 3B는 이 직선 위의 점이 돼야 된다. 즉 3B가 뭐가 돼야 되나? 6A가 돼야 됩니다. 즉 B는 2A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6A가 되고요. B가 2A니까 요는 10A가 되고요. 여기도 10A가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으시죠? 그러면 이 둘이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는 뭐 당연히 3x 3 그러니까 여기다 2a 2a를 집어넣게 되면 6a는 마이너스 3분의 2a 더하기 10a가 성립합니다. 뭐 이건 당연히 성립하는 거겠죠. 그죠? 자, 아직 안 써먹은 것이 어떤 건가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보니까 ABC 넓이가 20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삼각형 ABC 넓이면 이건데 요 녀석이 20이 되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B점의 좌표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B점의 좌표는 현재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3분의 10x가 10a가 성립합니다. 즉 x좌표가 3a군요. 3a. x좌표가 3a면 y좌표는 9a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관계죠. 그러면 BC 길이는 얼마가 돼요? 하면은 이 점하고 이 점 사이 거리니까 x좌표 3a, y좌표는 a 차이 나서 루트 10a가 되는군요. 루트 10a. 그 다음에 AB 직선의 AB 선분의 거리 역시 x좌표는 a 차이, y좌표는 3a 차이니까 이것도 루트 10a입니다. 자,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0의 a 제곱이 되는데 그게 지금 20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a 제곱이 4, 즉 a는 2가 나오겠습니다. 자, a가 2가 되면 이제 다 됐습니다. 이 점 좌표는 뭐가 되죠? 4,12가 되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는 a가 2니까 6,18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수함수가 아까 지수함수 이거죠. 이 녀석이 이 두 점을 통과해요. 그러면 A점의 좌표를 다 집어넣으면 2의 4-m제곱 더하기 n이 12가 돼야 되고요. B점의 좌표를 집어넣으면 2의 6-m제곱 더하기 n이 18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뭐 이 두 식을 연립하는 건 별 문제 없죠. 그죠? 두 개 서로 빼버리면 그냥 n이 없어질 테니까.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m과 n의 값을 구해보시면요. m은 3이 나오고 n은 10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질문의 내용은 m 더하기 n의 값이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13이 되겠습니다.
자, 공통의 마지막 22번인데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고 그 다음에 실수t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놈하고 이놈하고 생긴 게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fx-x에다가 빼기 ft-t라고 해버리면 되고요. 이 fx-x를 통째로 그냥 kx라고 해버리죠. 그럼 kx-kt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fx가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인 4차 함수면 당연히 kx도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인 4차 함수고 그 4차 함수에다가 함수값을 빼서 그 녀석이 gx다. 이 말의 의미는 만약에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본 게 4차 함수고 여기가 t의 위치면은 이놈을 x축이 통과하게끔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gx가 0이 되는 실근의 개수니까 결국은 이 점의 개수라는 뜻이고 그럼 결과적으로 kx랑 y = kt라는 상수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게 gx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실근의 개수가 ht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현재 지금 질문의 내용을 보면 마이너스 1을 경계로 해서 극한값하고 함수값의 차이가 1일 때도 역시 극한값하고 함수값의 차이가 2가 나오고 싶어요.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지금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다르다는 것은 교점의 개수가 불연속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4차 함수의 경우니까 극점일 때만 불연속이 나올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점 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요. 마이너스 1 근처일 때의 t면은 이게 kt일 거 아니야? 실근의 개수는 2개고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1개가 되어서 이런 경우는 둘의 차이 해봤자 1이 나오죠. 2가 아니라. 그래서 이 점도 마찬가지고 이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은 안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4차 함수 중에서 당연히 의심스러운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좌우 대칭이죠. 대칭이. k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 되면 딱 맞다 이거죠. 자, 이런 경우면 마이너스 1 근처일 때는 실근의 개수 4개,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은 2개가 되어서 4-2가 될 거고 이것도 4-2가 되는 거죠. 그래서 k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구나. 요 극소값이 똑같구나. 자, 여기까지는 알았습니다. 이게 가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나조건 0부터 알파까지 그냥 적분하고 절대값 쳐서 적분했는데 값이 같아져요 라는 것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이건데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실수 알파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fx는 4차 함수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1인 점일 때 0이 되고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는 뭔가 음의 값을 갖고요. 그 오른쪽에 양이 되는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그림이 되면 딱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 조건에서는 f가 마이너스 1일 때 0이구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 조건입니다.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습니다만 양변 미분이니까 바로 그냥 미분을 해버리면 fx 빼기 kx인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어. 이 말은 fx란 곡선이 y = kx란 직선보다 크거나 같고 싶어. kx란 직선은 원점을 통과한 직선이고 이 원점을 통과한 직선보다 크거나 같고 싶으니까 직선이 이렇게 밑으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잘 그려봤자 접하는 경우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걸 만족하는 실수 k의 최대값, 즉 기울기가 최대가 되고 싶어요. 그 기울기가 f' 루트이랑 똑같아요. 오니까 루트 2일 때 접한다 이 얘기인 거죠. 자, 이런 그림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수식을 풀어보도록 하죠. 아까 kx의 정의는 뭐였습니까? 하면 fx-x였습니다. 그 녀석이 지금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뭔가 극소값이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f-1이 0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상수함수가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f의 마이너스 1이 0이 되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 자, 이 녀석을 상수 1이라는 m이라고 하고요. fx-x는 현재 최고 차항의 수는 모르겠고요. y = m 직선하고 1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1에서 접하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텐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x를 넘겨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건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f의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니까 0 빼기 m 마이너스 1인데 이게 0이 돼야 돼요. 자, 그럼 m은 얼마입니까? 이 더하기 m죠. 참 잘못 적었네요. 그죠? 이렇게 돼서 m은 1이 된다. 1. 그래서 y = 1직선하고 접하는구나. 그럼 이 자리에 1이 들어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일단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x-1이라고 하는 직선과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1에서 접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fx의 그래프는 y는 x-1이라고 하는 직선이 그려지고요. 이렇게 생겼겠죠? 이 직선하고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1에서 접하는데 지금 현재 이 마이너스 1이 지금 요점이니까 여기가 1이니까
그림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겨서 여기서 접하고 좀 올라가다가 다시 접하고, 자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 fx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아까 이 fx가 루트 2인 점에서 1보다 약간 오른쪽이 어딘가 루트 2인 점에서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을 그리면 그 접선이 어딜 지난다? 원점을 통과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fx가 루트 2인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y절편이 0이다. 즉 f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f 프라임 루트 2, 이게 접선의 y절편인데 이게 0 된다. 이 두 개가 값이 똑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제 이 식을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fx를 미분하려니까 조금 귀찮으니까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분을 하면은 f 프라임 x는 이것도 전기에서 미분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미분할게요. 2a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합성함수 미분법인가 이건? 아무튼 전기에서 미분하면 뭐 이렇게 나오고 뒤에 녀석은 더하기 1 나오네. 이게 또 함수입니다. 그럼 f의 루트 2면은요 여기다가 루트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a 곱하기 루트 2 집어넣으면 1의 제곱이고 쓸 필요 없고요. 더하기 루트 2 플러스 1이 좌변이고 우변은 루트 2 곱하기 f 프라임 루트인데 여기다가 루트 2를 집어넣으면은 이건 또 1 될 거고 4 루트 2의 a가 나오고 플러스 1인가요? 그러면 우변 전개하면은 8a 플러스 루트 2가 나옵니다. 오, 루트 2 없어지는군요. 다행입니다. 자, 그럼 a가 얼마입니까? 7분의 1이군요. 따라서 fx라는 함수는 최고 차항일수가 7분의 1이고 이 식 x 더하기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fx입니다. 여기다 6만 대입을 하면 값이 나오겠습니다. 6 대입하면 182인가 뭐 그럴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공통문항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